안녕하세요. 오늘은 송금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송금 방식이다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선불이냐 후불이냐. 근데 우리가 책에서는 보통 선불 후불 이렇게 써놓지는 않고요. 사전 송금 방식이다, 사후 송금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때 사전이다 할 때 어떤 일 사자니까 어떤 일 전이냐? 이거 선적을 의미해요. 그 선적 전에 송금을 받는 선불 방식이 있고 선적 후에 대금을 받는 후불 방식이 있다. 사후 송금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 먼저 사전 송금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사전 송금 방식은 보통 우리가 CWO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이건 Cash with Order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CWO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TT in advance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이 TT in advance라는 건 용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냥 선불, 그쵸? 예. 빨리 줄게. 뭐 그런 뜻이거든요. 미리 준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 했을 때 보통 어느 거를 많이 쓰느냐? 대개 이거를 많이 써요. TT in advance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CW 이렇게 쓰는 경우는 저도 가끔 봐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사막에 비 내리듯이 아주 가끔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거예요. TT in advance라고 하면 사전 송금 방식이라고 그랬죠. 선적 전에 송금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선적 전이라면 원자재를 구매해서부터 그 다음에 생산하고 물건을 제품을 완성을 해서 선적하기 전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타임이 굉장히 긴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무역하는 사람들은 보통 TT in advance 그러면 셀러든 바이어든 계약하면 바로 돈 입금시켜 줄게. 그렇게 알아들어요.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불로 TT in advance로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근데 바이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수입을 안 하고 싶어. 왜요? 뭐 자기의 여건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뭐 환율 문제가 있든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음, 수입을 안 하고 싶어진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어거지를 부릴 수가 있다고요. 야, 너 전번에 왜 TT 인허스를 했는데 너 지금 원자재 구매하고 물건 만들고 있냐? 이런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셀럽이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돈도 아직 안 보내주고 어? 원자재 그걸로 구매하는 거 아니야? 빨리 보내. 그랬을 때 아니야. TT in advance 이렇게 써놨으니까 선적 전에만 보내면 되잖아. 실무 간도 그럼 계약 파기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봤어요. 그렇다고 뭐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기업체들이 선불 그러면 TT in advance 그리고 끝내는 게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해결책은 뭐냐? 날짜를 쓰자 이거예요. 계약하고 나서 며칠 이내에 보낸다. 예를 들면 TT in advance within 7 days after contract date 이런 식으로 날짜를 확실하게 못 박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실예류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후불 같은 경우에 후불 같은 경우에 후불 같은 경우에도 날짜 정해야 안 정해요? 정하잖아요. 그죠? 후불 그래놓고는 아무 때나 줘.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COD 해놓고는 뭐 아니면 CAD 아니면 뭐 TT 예, 몇 days after 무슨 데이트 이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그죠? after shipment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선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막 안 쓰다 보니까 서로서로 안 쓰다 보니까 안 쓰는 게 고착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한 거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계약 시간에 결제를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TT 방식일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은행 관련되는 사항들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돼요. 계약서에다 쓰셔야 돼요. 예,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예, 계약서에다가 영문 주소명, 그 다음에 은행 주소, 대개는 본점 주소를 쓰시면 돼요.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 은행의 예, 고유한 그 코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 표준화 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세계 표준화 기구라는 데서 은행명만 가지고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은행 그다음에 예, 전 세계 모든 은행에 이렇게 코드를 구했다는 거죠. 그걸 스위프트 코드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수취인, 베니피셔리의 그다음에 계좌번호 요 다섯 가지는 반드시 어디다 기재한다? 계약서에 기재를 하셔야 돼요. 왜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불미스러운 일이 어떤 일이요? 해커들이 무역업자들 이메일 주고받은 거를 해킹을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마치 수출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해킹한 메일들을 쫙 읽어봤으니까 되게 문장 쓰는 거라든지 어떤 내용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번에만 계좌를 좀 바꿔가지고 보내줘라. 이래가지고 해킹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저희도 당한 적도 있고요. 제가 당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반드시 어디다 써야 된다? 계약서에 써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다시 보실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사전 송금 방식이다 그러면 CW 혹은 TT in advance within 몇 days after contract date 이렇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절차 관련돼 가지고는요 간단해요. 아주 첫 번째 무역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서에다가 반드시 송금받은 은행명 이걸 다 써야 돼요.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커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이 잘못 들어갔다. 그랬을 때 이게 계약서에 써 있으면 야 계약서에 써 있는데 해킹을 당했든 뭐 했든 네가 잘못 보낸 거잖아. 그것 계약 위반이잖아. 네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난감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계약서에 써야 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송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가 송금하면 그 돈이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 통장으로 바로 꽂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야, 너 기다리던 거 돈 입금됐거든? 그러니까 네 계좌를 입금시켜 줄게.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그 계약서 필요하거든? 그래서 계약서 이메일로 좀 보내줘. 사본 좀 보내줘. 이렇게 요청이 온다고요. 근데 금액이 작으면 안 오기도 하고요. 그냥 자동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송금이 되는 거, 송금을 받는 거예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물건을 원자재 구매하고 그 다음에 물품을 완성해서 포도를 통해서 선적을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선적 서류를 셀러가 바이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셔야 돼요. 직접. 어떤 서류를? 그걸 영어로는 shipping documents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이 세 개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 뭐죠?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뭐죠? 포장명세서, BL, 뭐죠? 선화증권, 혹은 비행기로 보냈다면 AWB, 에어웨이빌, 항공화물 운송자 요 세 개를 세부씩 원본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뭘로요? 뭐 DHL이나 FedEx나 아니면 우체국 EMS가 좀 싸죠? 네, EMS로 보내시거나 세부씩 보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예, 이걸 보내야지 그래야지만 바이어가 수입 신고하고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물건도 찾아올 수 있다. 통관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바이어가 이 서류 말고 뭐 원산지 증명서나 뭐 FTA 관련 원산지 증명서나 아니 그냥 일반 원산지 증명서나 아니면 무슨 뭐 검사 청적서나 이런 것들 원하면 그건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가지를 보내주시면 되겠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본을 보내게 되니까
홍콩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배가 저녁에 뜨면 그 다음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선적 서류를 원본으로 보내면 DHL이나 뭐 이런 걸 보내도 바이어가 받아볼 때까지는 한 2, 3일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통관이 지체가 되겠죠. 그죠? 하루가 급한데. 그죠? 하루가 어디예요. 그죠? 예, 예. 그죠? 바이어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통관해가지고 팔아야죠. 그죠? 잘못되면 또 보관료도 또 낼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중요한 거는 요 BL을요. 다른 거는 뭐 상관없는데, 요 BL을, 요거를 사본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 BL을 뭐라 그러냐면, 서렌더 BL이라고요. SURRENDER. surrender. 그래서 BL에다가 surrender라는 도장을 하나 찍어서 받으면 돼요. 그게 서렌더 BL이라는 건 뭐냐? 이건 서렌더 BL이라는 거는 바이어가 원본 없이도 이 사본만 가지고 서렌더라고 찍혀 있으며 사본만 가지고도 통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까운 지역으로 수출할 때는 이 BL을요 서렌더를 시켜주시면 돼요. 어떻게 시키면 돼요? 포너한테 이번 건은 서렌더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 BL에다가 이렇게 서렌더라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사본을 보내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사본 보내시면 돼요. 그 대개 모든 나라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커머셜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나 아니면 AWB는 이거 그냥 사본 가지고 그냥 바로 통관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요 BL이었다는 거죠. BL은 대개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물건을 출고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물론 이제 물건 출고할 때 이 BL을 갖고 출고하는 건 아니에요. BL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DO라는 걸 발급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BL 원본을 보내야 된다. 원본을 보내야만 물건을 찾는다.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그때는 BL을 서렌더를 시켜주자. 서렌더 시킨다는 게 뭐예요?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한 BL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한 BL. 이걸 서렌더 BL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서렌더 BL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포드한테 전화만 하시면 돼요. 네. 언제요? 아무 때나. 아니면 예약하실 때, 선박 예약할 때 이 건은 서렌더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그때는 원본을 발행 안 해주고 서렌더라고 도장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오게 돼요. 그럼 이거를 이메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혹은 AWB 다 사본으로 쫙 보내버리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운송인이 그쪽 현지에 있는 운송인한테 연락을 해요. 전분을 보내가지고 야 BL 넘버 몇 번 이 건은 서렌더 시켰거든. 서렌더 시킨 게 맞아. 그러니까 사본을 갖고 오더라도 물건 내줘 하고 이렇게 릴리스 화물 인도 지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